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가지 사각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각형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말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더불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이므로 직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보아하니 직사각형의 두 대각의 크기가 90도로 같네요. 잠깐, 지난 시간에 두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평행사변형 중 네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직사각형의 경우 각의 크기 이외에도 평행사변형과 다른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경우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지만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뿐더러 내각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특징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다음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그림을 보아하니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군요. 그렇죠? 과연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정말 같은지 함께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색칠한 삼각형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감을 잡으셨나요? 조금 어렵다고요? 여기서 사각형 A, B, C, D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선분 EF는 선분 AD와 평행하며 점 O를 지납니다. 편의상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것과 엇각 및 막곡지각의 크기 등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 즉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증명 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째, 두 삼각형 AEO와 삼각형 CFO가 합동인지 확인한다. 둘째, 두 삼각형 CFO와 삼각형 DFO가 합동인지 증명한다. 셋째, 두 선분 OC와 OD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한다. 넷째, 두 선분 AC와 BD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삼각형 AEO와 삼각형 CFO의 합동 조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삼각형 CFO와 삼각형 DFO가 합동인지 확인해야겠죠? 삼각형 CFO와 삼각형 DFO가 합동이면 자연스럽게 두 선분 OC와 OD의 길이가 같게 되거든요. 그럼 삼각형 CFO와 삼각형 DFO의 합동 조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분 AE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선분 EF를 선분 AD와 평행하게 그었으므로 사각형 AEFD 또한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이 되어 대각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앞서 삼각형 AEO와 삼각형 CFO가 합동이라고 했으므로 두 선분 AE와 CF의 길이가 같고 결국 두 선분 CF와 DF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불어 사각형 AEFD의 모든 내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삼각형
삼각형 CFO와 삼각형 DFO는 SAS 합동이므로 두 선분 OC와 OD의 길이는 같습니다. 여러분,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OC의 길이의 2배이고 선분 BD의 길이가 선분 OD의 길이의 2배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직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 AC와 BD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만약 증명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수식을 천천히 써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정리해 볼까요? 참고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므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사각형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2.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3.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4.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5.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6.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가끔 사각형의 성질이 그 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경우를 상상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일 때 각 X의 크기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또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므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즉, 두 선분 AO와 OC의 길이가 같으며 두 선분 BO와 OD의 길이가 같습니다. 더불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므로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삼각형 AOD가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각 ADO는 30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각삼각형 ABD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손쉽게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 OAB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X와 각 OAB는 밑각으로 그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삼각형 OAB의 두 내각이 모두 60도이므로 나머지 한 각의 크기 또한 6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세 내각이 모두 60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5cm입니다. 혹여 풀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수식을 천천히 써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보아하니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확인해 볼까요? 2번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아요. 마름모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아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내각의 크기도 90도가 아닙니다. 즉 직사각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름모의 성질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름모의 대각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므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보아하니 네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군요. 보세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눠진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표시하여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분 AO와 CO는 모두 밑변 BD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렇죠? 이는 네 삼각형 AOB, 삼각형 AOD, 삼각형 COB, 삼각형 COD가 모두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는 사실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름모의 성질을 정리해 볼까요? 참고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므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름모의 정의와 성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말합니다. 마름모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2.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3.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4.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5.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6.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할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떨까요? 과연 이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앞서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할 때 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문제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는 사각형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므로 일단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겠네요. 네, 질문의 답을 찾은 것 같죠? 맞습니다. 평행사변형 중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는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도형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경우를 상상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형의 성질과 그 도형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마름모와 직사각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두 도형의 공통점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름모는 직사각형과 달리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그럼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도형은 무엇일까요?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도형이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어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면서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사각형의 정의와 그 성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사각형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2.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3.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4.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5.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6.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7.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와우, 알고 보니 정사각형이 바로 사각형의 결정판이었군요. 그렇죠? 이 밖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길을 걷다 사다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보아하니 사다리도 사각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므로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의 일종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일컫습니다. 자세히 보니 평행하지 않은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 보이는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 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참고로 두 대각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날 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에 그려진 사각형은 각각 어떤 사각형일까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의 정의와 성질을 떠올려 보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 직사각형이면서 동시에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다리꼴도 되겠죠? 2번은 마름모이면서 동시에 평행사변형 그리고 사다리꼴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정사각형이면서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그리고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각형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숫자 3이 자연수이면서 동시에 정수, 유리수로 분류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도형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여러분, 정사각형의 경우 내변의 길이가 같으며 평행사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인 도형이 정사각형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름모도 있습니다. 즉 1번 내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보기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거나 등변 사다리꼴이다. 일단 직사각형과 등변 사다리꼴의 경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는 직사각형 또는 등변 사다리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거나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3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름모의 경우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반드시 같지만은 않습니다. 즉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은 과연 어떤 도형일까요? 일단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잠깐, 앞서 우리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는 직사각형 또는 등변 사다리꼴 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행사변형이면서 동시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그렇습니다.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즉 보기 3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3개의 보기가 모두 틀렸으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보기 4번은 맞는 보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좀 어렵네요. 일단
등변 사다리꼴 중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상상해 봅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분명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말이죠. 네, 결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바로 주어진 문장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 또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등변 사다리꼴 또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사각형의 종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아래 쓰여진 문장은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